저의 강의 교환에도 사실 여러 가지 스텝을 이렇게 좀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스텝 1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스텝 2로 가셔서 이제 헤드라인부터 서브 헤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블랙 포인트 한 3개 정도 넣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밸류 세일즈 레터 영상을 촬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필요하면 촬영하시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촬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터, 상호 연락처,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어드린 걸 어떻게 수정하는지 같이 따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되면은 SEO 타이틀과 설명 바꿀 거고, 소셜 공유 이미지, 파비곤, 이거는 저희가 삼강에서 만든 로고를 이용해서 옮기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 하이퍼클래스로 가시면은 일단 로고가 여기 위에 있는데, 로고는 이미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를 제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 이미지를 넣는 게 오른쪽에 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업로드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다 업로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로고를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 로고가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이메일에도 들어가고요. 고객들에게 보내는 이메일도 로고 들어가잖아요. 계약서에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뭐 영수증, 직원들에게 월급 명세서, 모든 문서와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나중에 개수도 못 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주 들어가는 이미지, 자주 들어가는 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거를 여러 군데다가 동시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밸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뭔가 문자가 써 있잖아요. 커스텀 밸류, 그레이 로고 URL, 이런 걸 쓰시면은 매번 여러분들이 쓰실 때마다 같은 요 코드를 갖다 붙이면은 여기저기 똑같은 걸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이걸 한 번에 업데이트 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위해서는 그냥 옆에다가 똑같은 페이지를 하나 열게요. 이거를 메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귀찮아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작업하던 거를 주소를 복사해서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창에서는 커스텀 페이지, 커스텀 밸류가 어디서 세팅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첫 번째 메뉴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설정 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설정을 들어가면 각가지 종류의 메뉴가 이제 뜨잖아요. 여기에 커스텀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커스텀 값. 그래서 커스텀 값에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온갖 종류의 커스텀 밸류를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로고 같은 경우는 칼라 로고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레이 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을 뭐 여러분들이 바꿔 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근데 이게 되게 아쉬운 거는 한글이 안 돼요. 왜냐면 코드를, 모든 HTML 코드나 웹사이트 메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거든요. 아쉽게도. 미국의 힘이죠. 파이썬 코드나 이런 것들이 한글로 된 걸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코드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강대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이름 칼라 로고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가 이런 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뭘 넣느냐, 여기서 에딧 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링크를 넣어야 돼요. 링크는 어떻게 넣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를 이제 로고 준비하셨죠? 하나씩 다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여기 미디어 저장소로 가십니다. 여기서는 세팅이 아니고 이건 제일 바깥에 있는 메뉴군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어 저장소로 가시면 여러분들 브랜드 보드를 뭐 없으시면 이거 폴더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플러스 버튼 있는 거, 브랜드 보드, 이게 어떻게 보면 로고를 저장하는 데거든요. 저는 루비네일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들 여기다 놨는데, 이거는 좀 별론데 일단은 요 옆에다가 제가 새로 만든 걸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루비네일 로고 해서 제가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왔거든요. 여러분도 숙제 해오셨으면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크 버전, 그 다음에 밝은색 버전, 그 다음에 로고만 있는 버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점 3개를 클릭하시면은 링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요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거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들 어디인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 뭐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keep이라는 거 한번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고 이미지 저장 이렇게 이거는 로고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만 쉽게만 하면 되니까 keep이라고 해서 어떻게 들어오면은 그냥 keep.google.com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구글 안에 있는 그냥 여러분들만의 메모장을 하나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온갖 종류의 어떤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는데 여기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여기 와서 다시 둘 중에 요걸로 쓸게요. 여기서 get link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화이트 로고 이거는 가로형 그리고 다크 로고 가로형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줍니다. 얘도 점색에 클릭하고 가운데 단차 get link 이렇게 하시면은 링크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하셨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커스텀 밸류 쪽으로 갑니다. 커스텀 값. 그 다음에 칼라 로고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일단 화이트형을 가로형으로 제가 먼저 넣겠습니다. 저는 칼라 로고를 주로 많이 쓸 거라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러면은 값이 여기 저장돼요. 그리고 그레이 로고, 그레이는 아니지만 이제 다크 로고를 여기다 넣을게요. 다크 로고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파비콘 로고가 없는데 파비콘 로고를 제가 다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커스텀 값 추가하기 요거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스퀘어 로고 온리 이렇게 로고 온리 스퀘어라고 해서 아까 로고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커스텀 설정을 하고 요것만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고만 있는 거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예 집어넣고 생성하기. 그러면 저희가 로고 온리 지금 여러분 요 커스텀 밸류도 같이 저장하시면 좋아요. 요거 복사하기 한 다음에 킵 가셔가지고 로고만이라고 했던 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가로 칼라는 요 녀석 그리고 다시 그레이 로고 여기도 커스텀 값 복사해서 요 녀석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 로고가 필요할 때 저희는 요 링크를 매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녀석 이 글만 쓰시면 돼요. 요거는 파이퍼 클래스 안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을 다른 데서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요 카페24나 이런 데 가서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되게 스마트한 어떤 하나의 링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고가 지금 저희가 뭐 몇 시간 만에 몇 시간이 아니 30분인가 이렇게 만든 로고를 평생 쓰시겠어요? 안 쓰거든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떤 페이지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배치를 했는지도 나중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그 로고를 한꺼번에 업데이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럼 직원 고용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님이 그거 하나씩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다 일일이 손으로 막 지정하고 링크 업로드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라 로고가 바뀌었다. 그러면 요 링크 하나만 바꾸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 키 값을 썼기 때문에 키 값은 똑같거든요. 저희 하이퍼클래스 안에서는 한번 집어넣은 키 값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요 t 값, 이 링크 값만 바꾸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한꺼번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이 커스텀 값이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저랑 이 30일 동안 10개 강좌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값들이 저희 모든 웹사이트의 기본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는 여기다 다 집어넣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요 로고는 지금 그레이 값으로 세팅이 있는데 저희는 그레이 값이 아니고 여기 화이트 그 칼라 로고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마 잘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라 로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을 바꿔야 되는데 헤드라인 제가 미리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저희 루비네일을 위해서 그거 보면서 좀 바꾸겠습니다. 안 보이네. 네, 여기다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손끝에도 계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쓴 헤드라인은 다 어떻게 보면 인포 비즈니스 관련된 거예요. 인포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호도를 하면 되거든요. 호소를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왜 좋은지, 왜 차별성이 있는지, 이걸 그냥 이성적으로만 얘기해도 충분히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멘트를 위에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밸류 세일즈 비디오에서 그냥 완벽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한 어떤 가치 있는 서비스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말이 계속 꼬여서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디벨롭하고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노하우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과 실패와 이런 걸 견뎌가면서 이거를 승화시켜서 만든 기술이나 지식이나 노하우일 텐데 이게 누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꾹꾹 눌러서 쓰시는 이 단어, 이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말주변이 없으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얼굴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하시면은 그 진심이 막 다 보입니다. 막 눈빛에서 막 그 간절함, 진지함, 막 과거의 고통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눈빛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한 뭐 어떤 서비스가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 스크립트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보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찍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포 비즈니스에선 이런 방식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하고 여운이 남는 방식으로 저는 하는 거를 100%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시길 원하거든요. 왜냐면 이 퍼널은 저만 테스트한 게 아니고 제 구루들도 테스트했고 이게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된 퍼널이에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강력한 퍼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강력한 퍼널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진짜로 저는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번 테스트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의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든 적도 없지만 테스트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괜히 남의 거 그냥 따라하기를 원해요. 뭐 되게 유명한 어떤 한국의 유튜버가 뭐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세일즈 당한 사람 거 한번 들여다보고 막 따라하는 거 원하는데 이왕이면은 최고의 어떤 구루들,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했던 구루들이 이미 수천 번 사용했던 이런 퍼널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퍼널이 한국에서는 흔치 않아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왜 흔치 않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인포 비즈니스나 아니면 여러분의 전문가나 뭐 직장 뭐냐면 전문가라 하면 여러분의 노하우를 판매하시는 뭐 코칭 카운셀러나 뭐 이런 분들이라면 이 상태에서 글자만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루비네일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적이고 뭔가 감성적이고 감정이고 뭔가 디자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안 돼요. 감성으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글이나 이 동영상이나 이런 버튼의 조화가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가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일단은 글만 좀 몇 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손끝에도 계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저희 하이퍼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그래픽적인 편집에서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클로드 코드거든요. 저는 맥스로 쓰고 있는데 클로드 코드에서 제가 아마 이걸 거의 다 엄청 빠르게 제가 디벨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이거는 무료 강의에서 보여드리기에는 되게 아까운 강의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강의에서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강의 돌아가면은 요런 거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9단계의 어떤 네일 아트에 대한 오퍼 요거를 작성을 하셨으면은 요거 작성하신 글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스크린샷을 찍든 아니면 이 글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클로드에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드에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제가 제공하는 클로드의 지침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거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새로운 생성하기를 한 다음에 나 뭐 다 같이 써볼까요? 나는 지금은 루비네일 요거잖아요. 그래서 음, 요걸 그냥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스크린샷을 집어서 놓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네일 아트를 비즈니스를 위한 랜딩 페이지 만들고 이렇게 쓰시고요. 첨부한 이미지의 오퍼를 최대한 설명하는 구성을 해줘. 근데 이렇게 글을 쓰긴 하는데 하이퍼클래스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지침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지침에는 그래픽 스타일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색상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건 다 빼놨어요. 그냥 기술적인 것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거를 찾아서 업로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GHL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가이드 제네릭 버전 1 요거를 같이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셋업해 놓은 다양한 룰들이 있거든요. 뭐 철학과 역할 분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개 CSS를 어떻게 3계층 구조로 만드는지 이거는 저희 하이퍼클래스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딴 데 쓰시면 사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올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쓰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와 자연 그리고 건강 그 다음에 회복을 주제로 하는 랜딩 페이지야. 그리고 감성적인 전달이 중요하고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배치, 오버레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등을 고려해줘.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급 유저라면은 어, 이런 거 랜딩 페이지 만들 때 필요한 스킬이 뭔지도 클로드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런 스킬들을 최대한 많이 써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스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광고에 많이 쓰는 어떤 이미지 애니메이션 테크닉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막 듣고 싶은 걸 막 넣어도 제 지침이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하게 막아줄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거 다 넣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은 최대한 3개 이상으로는 쓰지 못하게 제가 지침으로 넣거든요. 그렇게 많이 쓰면 중구난방 되게 난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잡아드리는 지침을 이미 넣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뭘 하냐면은 HTML 코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코드도 몇 개로 쪼개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참 걸릴 거거든요. 한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 루비네일 쪽으로 가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zip 파일 하나가 나올 거고요. 여기 루비네일 지금 저는 버전 5까지 왔는데 이거 하는데 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뷰 어셈블드 HTML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여시면은 그냥 프리뷰가 옆에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근데 지금 프리뷰에는 사진이 안 떠요. 여기 사실 뒤에 사진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플레이스 홀더로 있는 거고 근데 여기 후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버튼도 있고요. 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크게 배치를 하는 걸로 저는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며 뭐 이런 거는 이 zip 파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zip 파일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사진 어떤 걸 써줘 라고 클로드한테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써줘 라고 할 때 사진을 그냥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 로고 올릴 때처럼 이 미디어 저장소에 올려야 돼요, 사진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랜딩 페이지의 이미지를 이렇게 미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사진에 대한 링크 주소를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사진을 더 올리려고 몇 가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파일 한 다음에 폴더에 가셔서 어디 보자. 랜딩 페이지 이미지 네 이렇게 3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3개가 이렇게 차례대로 업로드가 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다 제목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아이콘 뷰로 볼 수 있고 이게 뭐랄까 리스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리스트로 일단 보시죠. 그러면은 업로드된 시간, 파일 사이즈, 뭐 디멘션 이렇게 다 뜹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링크 주소를 따려면 여기 점 3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get link 이걸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이 따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아까처럼 구글 킵에다가 다 하나씩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 작업들을 여러분들 저희 하이퍼클래스는 자동화가 주요 주제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AI에게 문의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AI에게 문의하려면은 요 주소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에 저장했는지를 미리 기억해야 돼요. 랜딩 페이지 이미지들이라고 해서 이거 미리 복사해 놓고 AI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라는 폴더에 이미지들을 업로드 했는데 이 이미지들의 링크 주소를 모두 추출해줘. 그냥 명령을 치면은 얘가 그냥 반복 작업을 다 해줍니다. 이게 AI 툴의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에 쓰고 싶은 다양한 이미지를 한꺼번에 올리고 그 랜딩 페이지의 주소들, 링크 주소들을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저희 하이퍼클래스에 있는 내장되어 있고 이 하이퍼클래스의 AI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건 단지 이런 단순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이퍼클래스 내부의 세팅들을 여러분들이 바꿔달라든지 아까 커스텀 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장을 변경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고객들의 이름을 적고 고객들의 정보나 고객들이 언제 주로 활동하는지 뭐 이런 통계치까지도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퍼클래스라는 게 기존의 툴하고 많이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알려면은 그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퍼클래스는 그냥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이 세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이 대표님들을 위한 최적의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 추출이 됐죠? 지금 한 2분 정도 생각을 했고요. 추출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 복사를 한 다음에 하이퍼 그 클로드에 가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재구성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을 사용해서 얘가 재구성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누르기 전에 요 프리뷰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단순하게 집어넣은 것만으로도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시죠. 자, HTML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바탕화면에서 HTML.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전체 화면을 이렇게 보입니다. 손톱이 약해 2주면 들뜨던 분들이 손상 없이 4주를 유지하는 케어. 색감 좋고요. 지금 제가 1, 2, 3, 4, 5, 6, 7, 8, 9로 써놓은 글들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때요? 여기 뭐 이미지 예쁜 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도 이렇게 예쁘게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일 4주 사이클. 이것도 애니메이션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변화는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잘 돼 있죠? 요걸로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요거는 옵션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던 루비네일의 랜딩 페이지 가셔서 여기서는 이미지를 조금 더 추가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사하고 이미지 추가본을 디자인에 반영해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도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를 하면은 웹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직업이 보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게 비법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제가 드리는 스킬셋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바로 쓰실 수 있는 웹페이지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공개를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저는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가치 있는 서비스나 물건을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판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사회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밝은 면이긴 한데 뭔가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 사회에 더 인정받고 많이 유통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툴들 쓰셔서 창업을 잘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보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쓰는 방식이 전체가 뭐 답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더 잘 쓰실 수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니까 도전도 해보시고, 네. 하지만 이 하이퍼 클래스에 최적화된 형식이나 코드의 구조, 이런 거를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서 제가 드리는 이 스킬셋, 요 MD 파일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셔야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1시간 정도도 안 돼서 이렇게 홈페이지 2개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만, 맘만 먹으면 이거를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이 워크플로우는 대표님들 같이 시간이 적은 분들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운로드 하기라고 해서
랜딩 페이지 간단 심플 버전 1이라고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퍼클래스에 돌아오셔가지고 자, 사이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퍼널 선택하시고 편집 누르기 하시면 다시 여기서 편집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존의 것을 많이 지우고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좀 바뀐 부분 보이죠? 여기 로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일단은 지금 저랑 이 현재 지금 HTML 저희 코드를 직접 넣는 방식으로 하시려면은 이걸 다 지우셔야 됩니다. 대신에 얘는 글로벌 푸터는 저희가 쓸 거라서 얘는 알맹이만 지우시고 여기까지만 글로벌 푸터 색 공간만 남겨놓고 다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섹션 하나를 이 통째로 된 걸 위에다가 글로벌 푸터 위에 초록색 공간 약간 파란색 공간 요 두 개까지만 놔두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TML 코드를 넣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순서만 잘 지키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 5.2거든요. 그래서 5.2에 패키지를 풀고 CSS 값.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되고 얘를 여러분이 메모장으로 클릭을 하셔야 되거든요. 메모. 근데 이게 텍스트 편집기 아니면은 여러분들 텍스트 편집기라고 아마 윈도우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 편집기로 이렇게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만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짧은 코드가 있는데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여기 위에 커스텀 CSS라고 보이시죠? 여기 붓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세이브를 하십니다. 자, 요게 이제 퍼클래스에서 작동이 가능한 어떤 CSS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CSS 세팅은 끝났고 그 다음에 파트 1, 파트 2, 파트 3인데 파트 3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텍스트 편집기로 열고 그러면 텍스트 편집기가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데 아니면은 요거를 저는 비주얼 코드가 있어서 여기서 엽니다. 이게 깨져서 나오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비주얼 코드를 열면 멀쩡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열 수 있는 이런 툴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전체를 오픈을 하시면 되는 전체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어디다 넣냐 요 푸터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코드라는 엘리먼트를 하나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오픈 코드 에디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코드가 들어간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푸터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파트 1을 먼저 넣읍시다. 그래서 파트 1은 이것도 비주얼 코드, 저는 코드 여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위에 파트 1이니까 제일 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코드 넣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는 다시 얘도 비주얼 코드로 열고 그 다음에 얘를 전체 복사하기 한 다음에 얘는 요 파트 1 밑에 들어가면 되니까 얘도 엘리먼트에서 코드를 여기 밑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파트 2에서 넣어주면 그럼 끝입니다. 요거 세 개가 끝이에요. 되게 허망하죠. 네, 일단은 퍼블리시 해놓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코드를 어디서 여는지가 좀 힘드시면은 이런 거 별도로 제가 막 이런 비주얼 코드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그냥
대화로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여기 1, 2, 3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폴더를 여시고 1, 2, 3 그리고 아까 CS까지 요거를 이렇게 넣고 이 코드를 내가 복사 붙여 넣기 할 수 있게 프리뷰로 볼 수 있게 해줘. 이렇게만 하셔도 그냥 얘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그냥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냥 이렇게 추출해서 복사하셔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클릭하셔도 이렇게 이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어요. 됐다. 여기서 그냥 복사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 따로 할 필요가 없긴 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 얘도 그냥 복사.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식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네 얘는 통합 미리 보기인데 좀 잘못했네요 제가. 얘는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출력을 해준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 코드를 누르시면 전체를 다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세 개로 뽑은 이유가 후터를 이제 발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로 했는데 얘는 그냥 그걸 세 개를 합쳐버렸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한 조건이라면은 그냥 여기서 복사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각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얘를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해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이게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미지가 너무 고화질이라서 좀 느리긴 하지만 이 이미지를 좀 작게 최적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딩 타임이 뭐 0.1초 미만으로 다 보이게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캐러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네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뭐 상황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사나 어떤 타이밍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갤러리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 갤러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웰빙이냐 건강이냐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배치가 일어나고 어떻게 배경이나 색감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색과 어떻게 보면 자연과 사람이 같이 있는 그런 세팅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색상도 뭔가 자연적인 색상 그리고 뭔가 튀지 않는 그런 브랜딩으로 이렇게 꾸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푸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버튼을 아직 안 넣었거든요. 근데 버튼은 여기 1번과 2번 사이에 아니면 3번 밑에 여기다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만 하이퍼클래스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누르시고 버튼이라고 그러면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여기다 하나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밑에다가 하나 더 넣을 건데 여기서 첫 방문 진단 케어 예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방문 진단 케어 예약하기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색상은 일단 놔둡시다. 왜냐면 색상은 제가 CSS로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의 제일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요거는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서 클로드한테 이 부분에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 이미 여기 나왔네요. 커스텀 클래스를 요걸로 넣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커스텀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은 지금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모양으로 얘가 사전에 저장됐거든요. 이게 CSS라는 그 파일에. 그래서 요거를 넣어놨고요. 요거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얘를 여기 밑에다가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버튼 두 개에, 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실 거면은 여기서 스타일에 요 간격들 있잖아요. 이거 다 0으로 만드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처음부터 개발할 때 이 간격이 없는 걸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클로드 코드가.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 하나씩 클릭하시고 이 주변에 패딩이나 마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숫자들 다 0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은 그걸 작업을 안 할게요. 시간상. 그 다음에 퍼블리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셔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버튼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요 밑에도 버튼 들어와 있고, 그래서 버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 좋긴 한데 지금은 저는 여기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버전이니까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로고도 지금 제가 만들었을 때랑 지금 현재의 웹페이지랑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로고도 사실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면서 오퍼도 수정하시고 랜딩 페이지도 수정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직접 하시면 하실수록 좋죠.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한 달 걸릴 일을 바로바로 1시간 안에 저희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웹페이지 퍼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비서를 한 명 더 고용할 때가 왔습니다. 자, 저희가 랜딩 페이지는 일단 완성이 됐고, 그러면 이제 예약 캘린더를 버튼을 누른 사람이 상담을 예약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그 네일 케어를 예약할 수 있게끔 하는 예약 캘린더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료는 여러분들 첫날에 저와 같이 셋업했던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시킬 거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예약 시스템이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경험이 바뀌어요. 예약 버튼을 누른 순간에서부터 방문까지가 정말 마찰이 없게끔 자연스럽게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약을 했는데 카톡 메시지도 안 와, 이메일도 안 와, 그리고 예약 시간이 됐는데 이게 알림도 안 와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는 되게 시스템이 망가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노쇼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이렇게 하찮게 내 나의 시간을 이러면서 거기를 안 찾아가겠죠. 근데 어떤 가게는 예약하자마자 바로 문자가 오고 바로 이메일이 오고 뭐 안내 주소가 오고 뭐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런 되게 살뜰한 어떤 그런 케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비즈니스는 정말 고객의 어떤 여정을 정말 손쉽게 찾아올 수 있을 때까지 고객이 샵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예약이어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매출과 수익률에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의 리뷰에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여정은 정말 물 흐르듯 설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하게. 그래서 여정의 3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예약이 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약됐다는 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이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안내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뭐 예약일 4일 전, 뭐 하루 전, 30분 전 이런 식으로 노쇼를 방지하는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아니면 예약 날짜가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메뉴를 미리 고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 네일샵에서 뭔가 되게 예쁜 디자인들을 이제 미리 구경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자동화 메시지, 자동화 알람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사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연결까지만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이 되게 디테일한 고객의 여정에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자동화 이메일을 보내고 딱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서 알림이 가게끔 하는 거는 6강의 자동화에서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할 때 그냥 칼렌더만 딱 보여드리는 예약이 가장 단순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업종에 따라서는 설문조사를 미리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 루비네일을 위해서는 이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예약을 미리 할 때 메뉴를 고르게 할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거는 별도의 AI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커스텀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한데 제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카카오톡 예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거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왜냐면은 유료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하이퍼클래스 안에서도 예약 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 가게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손을 하시겠어요? 발을 하시겠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전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를 설문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한 번 더 설명을 안 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모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손님이 오기 전에 이미 상황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딱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사전에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상담 실력이나 세일즈 실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질문을 2개에서 4개 정도는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고객들은 되게 약간의 짜증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나 고객에게 질문하는 어떤 질문의 투나 정보에 대해서 되게 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민으로 예약하시나요? 어디서 알고 오셨나요? 뭐 이런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진행을 할 텐데 5, 6, 7, 8, 9 구글 캘린더 연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단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차단이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 대표님의 시간을 먼저 차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개방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캘린더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저희 하이퍼클래스에서 상세적인 세팅을 알려드릴 거고 예약 폼 질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감사 페이지 당연히 여러분 따로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이메일로 커뮤니티에 오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증 점검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실습으로 넘어가서 화면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렌더 세팅을 하려면 이제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시기 전에 저장, 퍼블리시 다시 한번 누르고 나옵시다. 이거 까먹고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했던 게 다 사라져가지고. 자, 칼렌더는 일단 설정 가셔서 여기 캘린더에서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에 가시면 지금 저는 캘린더 카카오봇 테스트용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 근데 그걸 지웠거든요.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초록색 버튼, 파란색 버튼 뉴 칼렌더 누르시고 여기서는 퍼스널 부킹, 1대1 부킹이죠. 여러분들이 뭐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팀이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상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팀을 만드시면은 이 라운드 로빈 기능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유료 칼렌더 앱에만 이렇게 제공했던 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칼렌드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처음 개발됐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 장사 잘했죠. 근데 지금은 뭐 구글에서도 이거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다 포함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클래스 부킹이나 컬렉티브 부킹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부킹의 타입도 다양하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퍼스널 부킹으로 하고요. 여기서 루비네일 상담 예약
루비네일 예약이라고 할게요. 팀 멤버는 일단 저 혼자밖에 없고요. 그래서 first appointment 이거는 그냥 아무 글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시간은 일단 뭐 1시간으로 할까요? 60분. 뭐 45분으로 할까요? 근데 이게 메뉴마다 다를 테니까 이 메뉴마다 커스터마이즈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안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뭔가 인포 비즈니스 코칭 컨설팅 뭐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PT 코칭이든지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담 보통 한 2, 30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처음에 무료 세션 같은 걸 1시간짜리를 하신다든지 뭐 그렇겠죠. 그래서 45분으로 저는 일단 할게요. 그리고 이 슬러그가 이미 있다고 하니까 이걸 뭐 뒤에다가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링크는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닫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루비네일 예약이 있고 지금 생성이 됐고 여기 있는 건 아이디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를 뭐 고급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클로드 코딩 같은 거 하실 때는 필요한 데이터인데 지금은 필요 없고요. 여기 연필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세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팅을 해봅시다. 자, 칼렌더 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로고를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로고를 올리시면 되는데 이 로고 값을 여러분들이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 되든지 아니면 미디어 스토리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비네일 로고를 올리시면 되고 여기다가 설명하시면 됩니다. 루비네일 상담 뭐 어쩌고저쩌고. 이 그룹은 여러분들이 팀원이 있으면 그룹을 만드는 거고 근데 팀원이 없다? 그러면은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컬러 같은 경우 이 브랜드 컬러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록색 계통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 하신 다음에 스태프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태프 앤 로케이션. 지금은 저 혼자인데 여기 여러분들 직원이 있으면 직원을 여러 명 두면은 직원들도 여러분들이 할당을 하면은 직원들도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대표님 혼자서 하시면 되고요. 요 미팅 로케이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 비즈니스다 그러면 줌이나 구글 미트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담 뭐 이렇게 오프라인이다 그러면은 주소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소를 여기다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셔요. 이것도 지금 커스텀 밸류잖아요. 그래서 커스텀 밸류에서 한번 세팅하면은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구글 칼렌더를 링크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냅두고요. 부킹 룰이라고 있습니다. 미팅 간격은 60분마다 한 번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45분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미팅은 40분인데 예약하는 미팅의 간격은 60분 간격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40분 하고 버퍼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15분, 45분 먼저 하고 그 뒤에 15분 쉬시면은 이게 딱 더하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60분은 뭐냐면은 부킹 칼렌더에 딱 60분 단위로 이렇게 딱 이쁘게 보이게 하는 그 단위예요. 그리고 요 45분은 뭐냐면은 60분 단위로 예약을 하셨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건 45분이다 라고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는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니멈 스케줄링 노티스 며칠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냐. 하루 전에 예약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 뭐 이틀 전부터 한다든지 미니멈 하루 전부터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언제까지 예약을 받을 거냐 뭐 한 달 뒤까지도 받을 거냐 2달 뒤까지도 받을 거냐 저는 이거는 뭐 15일 정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루비네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맥시멈 부킹 per day라고 하면은 하루에 최대한 예약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 이거는 뭐 그냥 법적으로 8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미니멈 부킹 이거는 중복 부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슬롯에 몇 명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루비네일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여러 명이면 뭐 4개까지 받을 수 있겠죠? 4명이면. 근데 혼자서 하시면 하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상담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룩 비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대표님 같은 경우 내가 한 50%는 안 받고 싶어. 뭐 그런 경우에는 50%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건강하시면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세팅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문조사 포맷을 뭐 돈 받는 거 이런 거 세팅하실 수 있는데 돈 받는 거는 여기서 세팅을 안 하고요. 나중에 따로 할 거고요. 돈에 관련된 거는 좀 여러분 미리미리 상담 예약할 때 돈 받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경우에만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폼이라고 해서 이제 설문조사 폼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아마 제가 만든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렌더 전략 세션이란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펌이 되면 어디로 보낼 것이냐? 저희는 땡큐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땡큐 페이지는 저희가 나중에 넣을게요. 여기 리다이렉트를 꼭 바꾸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컨펌을 할 건지 수동으로 컨펌할 건지 요거를 여기서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자동 컨펌으로 할게요. 초기니까. 그래서 지금 컨퍼메이션 페이지 요거 넣는 것까지를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알람 메시지를 여기서 다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세팅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자동화로 다 정밀 세팅을 다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세팅하면은 일반 예약 앱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세팅할 거예요. 뭐 여기 눌러가지고 뭐 이메일로 뭐 어떻게 보낼 거다, 뭐 메시지는 어떻게 보낼 거다 다 하나씩 하나씩 막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자동화로 할 겁니다. 자동화도 저희 하이퍼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젯 어피어런스라고 하면 위젯의 기능인데 일단은 여기 네오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여러분들이 로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로고의 색깔하고 좀 안 맞긴 한데 그냥 넣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녹색 그 다음에 세이브 그렇게 하면은 칼렌더에 대한 세팅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칼렌더 세팅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연결이라고 있어요. 네, 이 연결을 안 하면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마이 스태프 여기 있는 스태프 일단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 add n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렌더 연결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칼렌더가 구글, 아웃룩, 아이클라우드, 칼렌더리 칼렌더 이렇게까지 다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결하기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계정에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help rubynail.co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하라고 하는 건 다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꼭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몇 번 클릭하면 다 연동이 됩니다. 해외 앱을 쓰시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처음부터 하셔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군요. 칼렌더에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의 칼렌더를 직접 여러분들이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자거든요. 실제로 10시부터 자는 건 아니고 10시부터 자고 싶다는 거죠. 수면. 그래서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래서 이거는 반복 매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회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수면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요. 네, 그러면 꽉 찼죠?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 저는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 매일. 전 사실 월화수목금까지만 주중에만 하고요. 토요일은 좀 쉽니다.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이때 사실 저는 강의 촬영을 해요. 아침에 강의 촬영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매주 토요일. 그다음에 강의 촬영 색깔을 좀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일요일도 강의 촬영. 반복 매주 일요일 때도 같은 색깔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당연히 아침이겠죠. 아침 식사. 식사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반복 매일. 그리고 저는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식사거든요. 근데 이 점심 식사는 조금 규칙적이진 않아요. 점심 식사. 그래도 여기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최대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면은 오히려 되게 일과에 잠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녁 식사 매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일정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지만이 이게 연동이 될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된 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돌아가기라고 해서 메인 메뉴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캘린더에 일단은 벤자민 성 요걸 집어넣으면은 지금 벌써 들어와 있네요. 아마도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맞추려면은 여기서 위치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로스앤젤레스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서울로 여러분들 다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 여기 있는 정보를 다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비네일 닫고 비즈니스 이름도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네일 아트 여긴 뭐 안 쓰셔도 되고요. 얘는 비즈니스 커런시 이거는 KRW 꼭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팅하는 건 정말로 진실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남들은 못 보는 정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쓰시면은 푸터나 이런 데도 연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저희가 다 빼가지고 연동시킬 수 있는 거라서 최대한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제너럴 같은 부분은 그냥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allow duplicate contact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이런 거는 약간 봇 같은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꺼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최대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 누르고 캘린더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10시에 자는 걸로 다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지금 자는 거는 들어왔는데 점심 식사는 제가 이게 안 보인 이유를 알아냈는데 이게 지금 날짜가 지금 토요일로 돼 있잖아요. 제가 구글 캘린더에서는 다음 주부터 이걸 세팅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니까 지금 올바르게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렌더 이 빈 칸들에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상담 예약을 잡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칼렌더 연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칼렌더 차단 먼저 지금 스텝 6까지 완료가 됐고요. 스텝 7 칼렌더 상세는 방금 전에 했던 거고요. 예약 폼 질문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약 폼 진행은 어디서 하냐면은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칼렌더 전략 상담이라는 그 폼이 일단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냐면 사이트에 있습니다. 되게 좀 뚱딴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사이트에
오른쪽에 보면 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퀴즈가 설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요 폼과 설문 요 두 가지로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지 아니면 폼에 있군요. 예, 폼에 이미 전략 세션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사전 질문을 올리실 때 조금 트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어떻게 그 이메일 여러분들이 이 설문 폼을 작성하는 것도 홈페이지 만든 거랑 거의 비슷한 형식입니다. 옆에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하나씩 옮겨 놓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제출하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 건지, 뭐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넣을 건지, 뭐 주소를 넣을 건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저장하기. 그래서 자, 근데 제가 뭔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작성하시는 게 좀 고급 기능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 질문들이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여러분들 비즈니스 오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될 거는 이름, 이메일, 뭐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인데 그 다음에 질문 3, 4개, 두세 개일 거거든요. 그래서 본업이 뭔지 아니면 문제점이 뭔지 저랑 같이 일하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로봇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하나 넣으면은 이제 뭐 해커들의 공격을 좀 막을 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략 상담 신청하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루비 네일 아트 예약하기 같은 거잖아요. 그 최초 진단 세션 진행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꿔 놓으시면 되는데 요 질문을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 서밋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막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막 쓰셔도.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약간의 하이퍼 클래스에서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고급 유저가 되신다고 했을 때는 요 질문을 미리 저희가 사전에 제작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작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도 새 창에 열고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아서 어디서 사전에 제작을 하느냐 루비네일에 가셔서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커스텀 값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커스텀 필드라는 겁니다. 자, 여기 커스텀 필드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부터는 사전 제작된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원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이퍼클래스는 뭐 얼마의 투자가 필요한데 가능하시나요? 뭐 이런 거 저는 더 많은 질문들을 여기다 미리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쓰진 않고 3개만 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여기서 제작된 거는 어떻게 골라 쓰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제작된 설문조사 쓰고 싶다. 그러면은 add object field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칼렌더 전략 세션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저장해 놨거든요. 요거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면 여기 다시 생기고요. 요거 갖다 쓸까 해서 하면은 여기가 다시 왼쪽에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얘를 지우면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문조사 하나 만드는데 커스텀 필드라는 걸 만드냐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긴 커스텀 필드로 만들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고객들이 무슨 대화를 어떤 질문에 무엇을 답했는지를 여러분들이 CRM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벤자민 성이라는 어떤 고객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왼쪽에 여기 칼렌더 전략 세션 폼 리드 자격 설베이라고 해서 각각의 설문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답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제작했는지를 미리 저희는 보고 상담을 하실 때 이것만 딱 띄워놓는 거예요. 뭐 본업이 뭔지 이미 아니까 질문을 안 해도 되죠. 근데 고객님, 변호사신데 왜 지금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아는 것처럼 저희는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모 기능 켜놓고 여기다가 특이사항들 이렇게 적어가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퀄러티와 정확도와 진도가 엄청 다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비즈니스하고의 차별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런 정보의 기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설문조사에서도 약간 그런 스마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세팅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스텀 필드 가셔서 그냥 여기 크리에이트 필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드 타입을 이제 여기서는 뭐 단일 문장, 뭐 복수의 문장, 그리고 박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숫자로 하느냐, 전화번호 입력하느냐, 돈 입력하는 거냐, 뭔가 드롭다운 메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한국에서 쓰는 뭐 툴들도 있지만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쉿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클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dd object는 이거를 이 질문이 뭐에 관련된 거냐. 보통은 대부분 연락처에 관련된 거예요.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필드 네임. 요거는 이제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네, 취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폴더 네임은 당연히 연락처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칼렌더 제작 세션을 할 건지, 리드 자격 심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다 지정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약간의 폴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칼렌더 전략 세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키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작성 안 하시면은 나중에 이걸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밑에 언더스코어 지우시고 What is your hobby?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냥 이게 키 값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 만드실 거잖아요. 저는 야구입니다. 야구. 그 다음에 하나 더 넣고 축구. 그 다음에 배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안 넣고요. 이렇게 해서 Create Custom. 이 오른쪽에 이제 프리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커스텀 밸류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요 키 값을 여기서 미리 정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이 값이 그냥 디폴트 상태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만들 수 없게끔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네임으로,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그럼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디오 셀렉트로 되어 있고,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 키 값은 contact. what is your hobby로 되어 있죠. contact라는 폴더 안에 있는 what is your hobby라는 키 값이다. 그래서 오늘 생성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여기에 너의 취미는 무엇이냐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dd object field 오른쪽으로 가셔서 클릭하시고 여기 아까 폴더 정했잖아요. 이 칼렌더 클릭하시고 당신 취미는 무엇입니까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만드시는데도 한두 시간 정도는 소모가 되죠. 이렇게 제대로 만드시려면은. 근데 한두 시간을 저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다 알고 만드시는 거니까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거지만, 이 방법 서로 간에 데이터 연결하는 거 이게 가능한지도 몰랐을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 이 노하우 효율성이라는 게 이 시스템이 가능성을 알느냐 모르느냐에서부터 차이가 많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두 번째 부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를 알고 모르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큰 차이가 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와 그 CRM 툴, 고객관리 툴까지 연동되는 방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좀 여쭤보고 거기다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아까 만든 그 퍼널에다가 이 칼렌더 링크를 저희가 심어 넣어야 되거든요. 아직은 버튼에 링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칼렌더를 보시면 칼렌더 세팅으로 갑시다. 지금은 메인 메뉴에서 칼렌더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어떻게 보면 달력이 보이는 거고요. 이 세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설정 가셔서 이 설정 가셔서 칼렌더 세팅도 하실 수 있고 여기 위에 칼렌더 세팅이라고 또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클릭하셔도 같은 곳을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사실 여러 군데 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헷갈리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데서도 그냥 클릭하시면서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렌더 세팅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 처음에 루비네일 예약으로 만든 거에 여기 화살표 쉐어 칼렌더라고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스케줄링 링크라고 하나가 있고 퍼머넌트 링크라고 있습니다. 자, 요 차이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좀 집어넣을 거면 얘를 밑에 걸 집어넣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퍼널에 집어넣고 웹사이트에 집어넣고 광고에 집어넣고 왜냐면 이거는 영원한 주소래요. 고유의 영원한 주소. 근데 얘는 슬러그를 뭘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 어포인먼트 1, 2, 3위가 아니라 뭐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슬러그를 안 쓴대요. 여기는 안 쓰니까 오히려 영구적인 그런 링크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카피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희의 사이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 버튼이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제가 버튼만 따로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튼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링크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를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버튼 링크 투라고 해서 링크 투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저희는 퍼널에 2단계가 있잖아요. 저는 루비네일이니까 바로 웹사이트 링크를 해서 요 저희 부킹 칼렌더를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팝업을 안 쓰는 걸로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는 팝업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팝업, 왜냐면 루비네일은 팝업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예약을 하게 하는 게 좋아서, 팝업이 필요한 거는 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가려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팝업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팝업을 그 벤자민 컨설팅 같은 경우에 썼었죠. 왜 썼냐면은, 컨설팅을 알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급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제 상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상담이 뭐 거의 일주일에 막 20개씩 넘어가면은 시간이 너무, 제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장 내 시작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다 이제 걸러냈거든요. 그런 용도로 저는 팝업 그 설문조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요 루비네일은 그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웹사이트 URL 넣고 아까 복사한 칼렌더 링크를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칼렌더 링크를 이렇게 링크를 직접
꽂아 놓는 방법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next step이라고 있죠. next step. 넥스트 스텝이 뭐냐면 다음 퍼널의 단계. 1번은 랜딩 페이지고 2번이 어차피 칼렌더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거는 넥스트 스텝으로 갔을 때는 뭔가 위아래 그 칼렌더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랜딩 페이지 디자인처럼 위아래 뭔가 붙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칼렌더 링크만 딱 넣잖아요. 그러면 칼렌더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저는 요 웹사이트 링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칼렌더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칼렌더에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넘어가서 칼렌더에서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땡큐 페이지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땡큐 페이지의 주소를 제가 연결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땡큐 페이지 땡큐라고 하면은 여기 땡큐 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루비네일 다시 아까 세팅했을 때 요 연필자로 클릭하시고 어드밴스드 세팅 포맷 컨퍼메이션 여기 있죠? 컨퍼메이션 페이지가 그러니까 여기 컨퍼메이션은 확정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땡큐 페이지로 가서 여기 뒤쪽에 숫자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Save Changes 하면은 되고요. 자, 저희가 지금 거의 다 했는데 땡큐 페이지를 수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루비 네일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건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커뮤니티를 집어넣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이 커뮤니티에서 뭔가 새로운 자료들 보시고 뭐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는 안내 메시지니까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뭐 무슨 역 출구 7번에서 오셔서 이렇게 올라오신 다음에 오른쪽 빌딩에 뭐 1층이 뭡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최고 좋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안내 메시지를 이렇게 쭉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무료 커뮤니티 가입하기 뭐 색상 같은 경우는 스타일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색상 바꾸고 버튼 컬러는 여기서 바꾸고 저는 약간 커스텀으로 뭐 커스텀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세련된 녹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 커뮤니티 가입하기까지 해서 퍼블리시 하시면은 칼렌더의 앞뒤를 다 연결하는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1번 랜딩 페이지랑 버튼이랑 칼렌더랑 감사까지 앞뒤가 다 연결됐죠. 그래서 고객의 여정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다. 자, 그래서 슬롯 확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거든요. 자, 슬롯 확인은 어떻게 하시면은 그냥 루비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칼렌더가 뜨겠죠? 자, 주 중에 제가 10시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설문조사가 이렇게 뜨겠죠? 저희가 만들었던 당신 취미는 무엇입니까? 까지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스케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메일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메일 적으실 거잖아요. 이 이메일에 직접 오는지 안 오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루비네일에 예약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왜냐면 저희가 땡큐 페이지까지 가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충 쓰시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걸 제출하자마자 땡큐로 왔죠. 그러면 여기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뜨고 무료 커뮤니티 가입하기는 아직 저희가 세팅을 안 했어요. 이 동영상도 여러분 찍으셔야 되고 요 무료 커뮤니티도 만드실 분은 만드셔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해놨는데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좀 길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리고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강좌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재밌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에 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디자인 하다가 좀 시간 더 많이 쏟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먼저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먼저 하시고 나서 다시 좀 리바이즈 하시는 걸로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